지긋지긋한 인리를 우리 방위 산업에서 완전히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신하여 KFX 사업의 새로운 협력국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온 것인데요. 족쇄가 되어왔던 불량 고객을 떨궈버리고 KF21이 유럽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합류 의사를 밝혀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는 FA50을 구매한 이후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 현황을 주시해 왔었는데요. 지난해 방한했던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의 흐바웻 회장이 여러 차례 KF21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를 통해 폴란드가 KF21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폴란드 측에서 KF21 개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PGZ의 흐바웻 회장이 국내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KF21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왔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참여하는 시기는 KF21 블록 1 개발이 완료되고 블록 2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에서 대신 납부하고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합류하게 된다면 그동안 골머리를 썩여왔던 분담금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건 물론이고 더 시장성이 높은 유럽으로의 KF21 판로가 열리게 되는데요. 국내 군사 전문가들도 향후 인접 국가로의 수출 확대에 있어서 폴란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이의 유럽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어 돈만 지불하는 입장이었던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폴란드는 유럽 항공산업의 허브로서 상당한 기술력과 항공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에 KF21의 개발에 추진력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합류 방식으로 폴란드의 합류가 KF21 블록 2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완전히 새로운 협력 개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인도네시아는 별도의 건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악성 채무 고객이긴 하지만 엄연히 한국에서 판매하는 입장이고 아직 물건이고 기술이고 인도네시아에 넘겨준 게 하나도 없는 이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나머지 분담금을 지불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입장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은 블록 1까지만 맺어져 있고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블록 2, 3는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한 지금 카이가 인도네시아와 추가 계약을 맺을 리가 없겠죠. 즉, 미납된 인도네시아 분담금은 인도네시아에 다 받아내고 폴란드와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KF21의 개발에 더 이득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는 향후 폴란드와 한국의 협의를 통해 KF21 사업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텐데요. 이번 보도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는 업체 간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PGZ 측은 조만간 폴란드 정부를 통해 우리 정부의 공동개발국 참여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위사업청은 의향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그렇고 폴란드와의 KF21 사업에서도 한국이 갑의 입장이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구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육군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폴란드이지만 공군 전력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요. 러시아의 군용기를 동원한 군사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기는 90년대에 도입한 F-16시대 48대뿐이기에 러시아의 도발에 즉각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7일에는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가 폴란드 국경 순찰기에 접근하여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러시아 전투기가 폴란드 순찰기의 5m 앞까지 접근하여 난기류를 발생시켜 순찰기가 통제력을 잃고 추락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는 무사히 루마니아 지역으로 착륙했지만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도발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인데요.
로우급 항공 전력은 한국에서 도입한 FA-50이 채워줄 예정이지만 미들급, 하이급 전력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던 F-35와 F-16V는 주문이 한참 밀려 2030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폴란드가 이제 와서 신형 전투기 개발에 합류하고 싶어도 현재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6세대 전투기의 개발에 매달리고 있으며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 인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선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실물 기체도 공개하지 못한 인도의 AMCA와 에르도안 정권 유지를 위해 영국에서 받아온 엔진의 껍데기만 올려놓은 모형을 내세운 튀르키예의 TFX와는 달리 한국은 KF-21의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이고 양산과 개량 단계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한국제 무기들을 수출하며 한국 방산은 믿을 수 있다는 브랜드 가치를 쌓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KF-21 블록2 셀 개량에 들어가려 하고 있기에 폴란드가 새로운 협력국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인데요. 지금이 아니면 폴란드가 제대로 된 국가와 신형 전투기 개발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시험 비행 단계를 넘어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고 무장 발사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은 내부적으로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하고 양산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겨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카이에서는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FA-50의 수요를 소화해내기 위한 2개의 FA-50 생산 라인과 KF-21 생산 라인 1개를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중 FA-50의 새로운 생산 라인은 스마트 라인으로서 향후 KF-21의 혼용 생산이 가능하게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이 한참 밀린 FA-50을 생산하다가 KF-21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곧바로 3개 라인으로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대규모 증설을 통해 카이에서는 KF-21 역시 FA-50만큼의 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생산 라인을 확보해 두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는 많지만 공급처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KF-21의 조기 양산을 통해 방산 시장의 공백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5세대 전투기를 양산하고 있는 곳은 미국과 러시아뿐이지만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57은 전쟁으로 인해 수출될 가능성이 없어진 물건이 되어버렸기에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35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F-35 주문이 이미 10년은 꽉 차 있는 상황이기에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이 모든 수요를 전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마찰로 인해 F-35 판매를 거절당한 국가들도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F-35 50대 구매 계약을 합의했었다가 이스라엘의 반대로 인해 도입이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이집트 역시 F-35 구매를 간절히 원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로 F-35 금수 조치를 당해야 했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인도네시아 외에 KF-21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널려 있는데요. 이미 T-50을 도입하여 운용 중인 태국은 동시에 미국의 F-35 구매 의사를 타진했었으나 지역 내 고강도 위협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이 가장 먼저 F-35보다 저렴한 5세대 전투기의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면 FA-50처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항공기가 되는 것도 꿈이 아닌데요. 미국과 달리 국제정치에서 북한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한 중립에 가까운 한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미국에 거절당했던 국가들을 우리 방산 고객으로 만들 수 있었고 이 국가들은 향후 완성될 5세대 전투기 KF-21 블록3의 유력한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보아도 대박이 보장되어 있는 KF-21의 수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일찌감치 보라매의 수출량과 함께 KF-21 전자전기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13일 전자전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전자전기 사업은 전투기를 개조한 미국의 EA-18C 그라울러와 같은 에스코트형 전자전기로 KF-21에 기반하여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2032년까지 1조 8,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며 LIG, 넥스원 등의 여러 방산기업에서 KF-21 전자전기의 통합할 임무 장비 개발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수출에 문제가 없는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전자전기가 완성된다면 향후 완성될 6세대 전투기들과 경쟁에도 뒤처지지 않을 KF-21만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국산 무기 중 KF-21만큼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무기는 없었습니다. K2, K9, FA-50의 뒤를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가 될 KF-21이 완전한 모습으로 비상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